수질 분석 일곱 번째. 이번 시간에는 전극법,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질을 분석하는 원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극법. 전극이 수질 특성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를 발생시키면은 그것을 측정해서 수질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조, 연소한 후에 무게를 잰다든가 하는 그 SS라든가 이런 그 유기물 함량을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죠. 또 적정법이 있습니다. 적정법이 뭐냐 하면은 시약을 한 방울 한 방울 넣으면서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 시약이 얼만큼 들어가는가 하는 적정법은 일종의 그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법에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산화 환원 적정하고 산염기 적정 두 가지인데, 산화제와 환원제를 반응시키는 것, 그 다음에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는 그러면 반응을 잘하죠. 그렇게 반응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흡광광도법인데, 흡광광도법은 그 빛을 측정하는 거죠. 빛이라기보다는 색을 측정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색. 어떤 물질이 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빛을 쬐어줘서 빛이 얼마나 흡수되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거죠. 그게 흡광광도법입니다. 수질 분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흡광광도법이죠. 그 다음에 분리분석법. 분리분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그 분리된 물질을 그 양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는데, 분리하는 방법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분자의 크기에 따라 다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산염기에 따라서 그 전기적 전하를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 뭐 유기물 솔벤트에 대한 용해도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분리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 종류의 혼합물이 섞여 있는 데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한 다음에 분리된 물질을 양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생물 검정이 있습니다. 바이오 어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생물을 이용한 검정입니다. 생물 검정이 생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생물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조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수질 규정에 물벼룩을 이용한 그 독성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하수처리장, 정수장 뭐 이런 데서 이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 검정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물 자체를 조사하는 생물 조사가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조사하거나 대장균을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것은 주로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배양을 해서 그 숫자를 세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질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첫 번째에 있는 전극법, 전극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극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극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극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어떤 화학 물질이 있으면은 그 특정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극은 전압의 변화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전류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극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전압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전압계를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로 나타나는 것은 전류계를 연결해서 전류를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전극법이라고 부릅니다. 전극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극이죠. 개발된 전극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을 우리가 전극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극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합니다.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전극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뭐냐면 온도계 요즘은 알코올이나 수은 온도계보다는 그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전류를 측정하는 디지털 온도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 서미스터나 서머커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바뀌고 그 전기 저항이 바뀌는 것을 그 전류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온도 센서, 또 pH 센서, pH 측정할 때 전극을 집어넣죠. 또 산소 전극도 있고, 요즘은 엽록소를 측정하는 전극, 그러니까 물속의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나타내는 이 엽록소의 형광을 이용하는 전극이 있어요. 이 전극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오늘 공부할 전기 전도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 전기 전도도가 아주 잘 측정이 됩니다. 자, 이런 전극들은 이제 전압으로 어떤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 네른스트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전압은 농도의 로그 값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농도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농도의 로그 값에 비례하니까 농도의 10의 멱수, 멱수가 그 전압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그 반응하는 전압 값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전극은 뭘로 만드느냐? 전극은 유리 또는 금속 등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유리로 만든 게 상당히 많아요. 유리를 좀 특수한 유리죠. 보통 유리하고 좀 다른 특수한 유리를 만들면은 그 유리가 어떤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얇은 그 막의 유리막이죠. 유리막의 표면에 전위차가 생깁니다. 유리막의 안쪽과 바깥쪽에 전위차가 발생하는데 이 전위차를 그, 그 전압기로 전위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막의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서 수소이온의 양이온이 많이 달라붙었다 그러면 플러스 전위를 띠겠죠. 그러니까 유리의 얇은 막이 표면이 젖으면서 그 젖은 유리에 이 흡착되는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위차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이온이 붙느냐 하는 것은 이제 유리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유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그 전위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유리에 이온이 달라붙어서 전위차를 만들고 그 전위차를 측정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리전극, 글래스 일렉트로드라고 부릅니다. 글래스 일렉트로드. 굉장히 다양한 그 일렉트로드가 있는데 그 특정 이온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반응해야 그 측정이 되는 겁니다. 수소 이온에 선택적으로 많이 반응하면은 그 pH 메타가 되고 또 질산 이온, 나이트레이트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면 그게 이제 나이트레이트 일렉트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이온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전위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이온의 선택적인 일렉트로드다. 그래서 아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라고 부릅니다. 뭐 줄여서 IS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그 전극이
여러 종류의 그 이온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측정이 아주 편리하죠. 그냥 전극을 물에 꽂기만 하면 측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전극을 꽂아 놓고 거기에 전압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기록하니까 연속 측정, 자동 측정, 또 자동 기록도 되죠. 요즘은 그 자동 기록하는 기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는 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로거라고 부릅니다. 로거. 데이터 로고가 붙어 있는 기계들을 사용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기록을 쭉 해놓죠. 또 컴퓨터에 이제 기록이 되기도 하고. 일렉트로드가 개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뭐 일렉트로드 계속해서 재사용하니까 측정 비용이 별로 안 들죠. 단점은 그 일렉트로드의 종류에 따라서 감도가 다른데 대개는 아직은 그렇게 낮은 농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pH 같은 것은 낮은 농도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잘 반응해서 측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나이트레이트는 보통 그 하천물, 호수물 농도 수준에서는 민감하지 못해요. 농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 농도가 높은 지하수 같은 걸 측정할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또 그 일렉트로드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온만 반응을 하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다른 유사한 행동을 하는 이온들이 있으면 그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른 이온들이 같이 그 측정이 되고 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극법이 편리하면서도 아직 그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전극들이 고농도에서만 주로 반응이 되는 그 감도가 좀 낮다는 것이죠. 그런 것 그렇던가 아니면 다른 이온의 방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일렉트로드가 다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닙니다. 전기 전도도 영어로 Specific Electric Conductivity라고 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는 전극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 아주 낮은 그 농도에 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아주 간편하게 그 싼 값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저항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어떤 그 물체의 전기 저항이라는 것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아지죠. 그 일정한 단면적, 일정한 길이에 대해서 그 측정한 저항을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상수가 되죠. 전기 전도도는 이 개념이 전기 저항의 반대 개념이에요.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는가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는 저항의 역수를 취합니다. 저항의 역수를 취하면은 전기 전도도가 됩니다. 자, 물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에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데 그 이름을 Specific Electric Conductivity라고 부릅니다. Specific Electric Conductivity. 비전기 전도도 이렇게 부르는데 비를 떼고 그냥 전기 전도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전기 전도도라고. 여기서 B라는 말은 영어의 specific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는 것이에요. 전기 저항을 측정할 때 특정한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저항은 전극의 면적이 클수록 작아지죠. 그러니까 면적을 딱 규정을 했어요. 1제곱센티미터라고 면적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 멀어지면 그러면 또 전기 저항이 커지죠. 그러니까 1cm 간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제곱센티미터 거리는 1c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의 이 간격은 1c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측정한 저항을 그 역수를 취하면은 그게 비전기 전도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전도도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그 단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전기 저항의 단위가 ohm이었죠. ohm이라고 쓰는데 이걸 역수를 취했으니까 재밌는 발상을 했어요. 전도도의 단위를 역수를 취하면서 기호를 그 ohm이라는 기호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의 단위는 ohm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이렇게 이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저항의 역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 단위의 이름도 ohm의 스펠링을 거꾸로 뒤집어서 MHO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라고 읽는 거죠. 모라는 단위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시멘스라는 단위로 좀 바뀌었습니다. 시멘스라는 단위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시멘스 전기 전도도는 또 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리 단위로 비전도도 값을 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cm 간격에서의 전도도냐 또는 1m 단위에서의 전도도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Siemens per centimeter하고 Siemens per meter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쓰입니다. 실제로 담수에서는 굉장히 전기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도도가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씁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말이죠. 마이크로 시멘스 퍼 센티미터, 시멘스 퍼 센티미터 단위를 쓰고 해양에서는 주로 그 시멘스 퍼 미터, 사실 지멘스는 좀 너무 크고 밀리 지멘스 퍼 미터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이 전극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제일 좋은 게 백금입니다. 백금인데 플래티넘 블랙이라고 하는 백금 화합물로 이 금속 표면에다가 코팅을 해줘요. 그 플래티넘 블랙으로 검은색을 띱니다. 검은색을 띠는 이것으로 코팅을 해주면 그 백금의 특성을 가지면서 굉장히 불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뭐 더러운 물에도 막 집어넣었을 때 오염물질이 달라붙으면 안 되죠. 달라붙으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달라붙지 않는 좀 그 이널트한 그런 금속인 백금을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백금은 아니고 이제 백금 플래티넘 블랙이라는 것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또는 약간 금으로 얇은 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약간 그 노란색 금색이 있죠. 이런 금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은 플래티넘 블랙을 사용한 것인데 이 안쪽에 보면은 이 파이프의 안쪽에 플래티넘 블랙이 이렇게 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의 형태를 보면은 막대 모양 이것이 이제 막대 모양이죠. 그 다음에 파이프 모양도 있는데 지금 이런 모양이 파이프 모양이죠.
그 전극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겉에다 놓으면은 자꾸 물체하고 부딪혀서 긁히겠죠. 긁히면서 까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튜브를 만들어 놓고 요 내부에다가 코팅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모양 파이프 모양을 쓰기도 하고 또는 컵 모양도 있어요. 컵 모양은 이렇게 그 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내부에 이렇게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에다가 어떤 물을 집어넣으면은 측정하는 거죠. 이 전극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도의 그 전극은 나중에 오염물질이 뭐 붙거나 이러면은 브러쉬로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세제를 쓰거나 해서 브러쉬로 가볍게 닦아주면 돼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그러니까 좀 더러운 물에서 막 측정해가지고 오염물이 묻은 채로 사용하면은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브러쉬로 잘 살살 문질러서 세척을 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 전도도계는 항상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 전도도는 전극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그랬죠. 모양이 막대기 모양도 있고 뭐 튜브 모양도 있고 컵 모양도 있고 또 그 크기가 원래 전도도의 정의는 면적 1제곱센티미터고 거리가 1cm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질 않죠. 그럼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모양은 아주 제각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도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요. 전도도를 측정한 다음에 전도도라는 것은 이제 전기 저항을 측정해서 역수를 취하는 거죠. 역수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비례 상수를 곱합니다. 비례 상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도를 알고 있는 L이라고 하는 전도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만들어요. 용액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컨덕턴스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전기 저항을 측정해서 그걸 역수를 취해 가지고 컨덕턴스를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 개수 K를 곱해 가지고 K를 곱해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K를 전극의 비전도도 개수 또는 흔히 셀 상수, 셀 컨스탄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각 전극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진 않으니까 또 전극의 코팅이 쓰다 보면은 조금씩 손상될 수가 있죠. 또 오염물이 붙기도 하고 조금씩 손상되고 그러면은 이 전도도 개수 K 값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전도도마다 항상 보정을 해줘야 되고 또 사용하기 전에 가끔 한 번씩 보정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도에 따라서 이 K 값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 면적이 큰 전국의 면적이 큰 값이 K가 작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농도가 낮은 저농도 시료에서 사용을 하고 K가 큰 값은 좀 농도가 높은 데서 전도도가 높은 데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전극에 대해서는 항상 보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하면 표준 용액, 우리가 전도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전도도계를 꽂아 놓고 그 전도도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기를 캘리브레이션 해줍니다. 그렇던가 아니면은 K 값을 구해 가지고 그 기기로부터 측정된 값에다가 모두 K 값을 구하는
곱하는 그런 방식을 쓰죠. 옛날에는 이렇게 K 값을 구해서 곱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요즘은 기기 안에 보정 기능이 잘 돼 있어서 다이아를 돌리면은 이 K 값을 우리가 자동으로 맞춰서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정 용액은 뭘 쓰느냐 하면은 아주 농도가 정확한 그 KCl 용액을 만들어요. 0.01 여기 0.01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0.01이 아니라 0.0100 소수 유효 숫자가 3자리, 유효 숫자 3자리 이상 되도록 000 보통은 3자리나 4자리 되도록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든 그런 그 KCl 용액 이걸 정확하게 만들면 그때 전기 전도도가 얼마가 되느냐면 1412가 돼요. 1412가 돼서 거기다가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KCl 용액을 정확히 만든 용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극을 담가서 그게 1412가 나오도록 보정 그 버튼을 돌려서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독에는 또 온도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온도 보정을 왜 하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 이온의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온 활성도가 증가하니까 전도도가 높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더 잘 흐른다 하는 거죠. 전도가 잘 된다. 그런데 온도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느냐 하면은 온도 1도 증가하면은 2%나 증가합니다. 전도도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10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한 20%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온도가 10도였는데 오후가 되니까 온도가 20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 아침에 측정한 사람과 오후에 측정한 사람은 10도의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전도도가 한 20% 차이가 나겠죠. 또 이쪽에서 측정한 것은 10도고 저쪽 물은 20도에서 측정하고 이러면 다 다른 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는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측정을 각기 다른 온도에서 측정하더라도 이것을 25도에서의 전도도로 보정해 가지고 보고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도로 전도도를 보정하려면 우선 그 물의 온도를 같이 측정해야 되죠. 전도도, 즉 저항을 측정하면서 물의 온도도 같이 측정해 가지고 이것을 수동으로 그 25도의 값으로 보정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1도가 변화할 때 2%씩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략. 또는 요즘은 그 계산식이 기기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계하고 이 전도도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어서 온도를 측정하면 그 온도 값이 이 전도도계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온도를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도를 자기가 측정해서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을 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온도 자동 보정이죠. 그래서 ATC라고 부릅니다.